어제 새벽 LA 메트로 지하철역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50대 여성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오늘 흑인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프리웨이에서 불길에 휩싸인 차량에 갇힌 운전자를 시민들이 힘을 합쳐 구출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주말 LA 시장 관저에 침입했다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가 과거 납치와 살인 미수로 기소돼 7년형을 선고받은 전과자로 확인됐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숙자 관련 예산이 줄고 치안 강화 예산이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알래스카주를 지나던 군용 수송기가 오늘 강에 추락했습니다. 아직까지 탑승객들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 새벽 LA 지하철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목을 칼로 찌른 40대 흑인 노숙자를 사건 현장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새벽 5시쯤 메트로 빌라인 유니버설 시티역 승강장에서 50대 여성 승객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30분 뒤인 5시 30분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올해 45살의 흑인 남성 엘리엇 트러멜 노든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노든은 열차 안에서 50대 여성을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그동안 지하철 내에서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불길에 휩싸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은 힘을 합쳐 운전자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프리웨이 갓길에서 불길에 휩싸인 차량. 사고로 도로를 이탈한 뒤 가로등을 들이받고 불이 붙었습니다. 안에는 사람이 타고 있는 상황. 거세지는 불길에 서너 명의 시민들이 달려들어 차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러나 차 문은 가드레일에 막혀 꿈쩍도 안 하고 순간 거세지는 불길에 모두가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아찔한 순간 뒤늦게 도착한 구조대원이 도구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는 데 성공합니다. 이어 다시 시민들이 달려들어 차량 내 운전자의 다리를 잡고 창문을 통해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더 큰 폭발과 화염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끝내 시민들의 손으로 차량 내 운전자를 구출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극적으로 구조된 사고 차량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구조에 동참했던 시민 중 한 명인 카디르 톨라는 불에 타는 차 안의 남성을 구하기 위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며 자신의 차량에 담긴 당시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영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에 나선 시민들을 향해 영웅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건널목에서 열차와 충돌한 차량. 운전석 부분이 파손됐지만 운전자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오렌지색 세단 한 대가 열차 건널목을 빠르게 달려오다 건널목 정지 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철로까지 진입했고 때마침 달려오던 메트로링크 열차를 피하지 못하고 정면으로 충돌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행히 열차 기관사가 빠르게 상황을 인지한 뒤 열차를 급정거시켰고 열차는 차량 운전석 부분을 경미하게 들이받으며 멈춰섰습니다. 해당 사진을 공개한 샌버나디노 경찰은 이번 사고로 차량 운전자를 포함해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밝히고 다시 한번 과속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지난 주말 캐런 베스 LA 시장 관저에 침입했다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를 조사한 결과 살인미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캐런 베스 LA 시장 관저 침입 용의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29살의 용의자 에프라임 헌터는 지난 2015년 망치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7년을 복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용의자는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을 노리고 침입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에게 총을 쏘려고 해서 도주하다 관저에 들어갔다는 주장입니다. 용의자의 어머니는 아들이 마약 중독과 환각 증세를 보이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LA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숙자 관련 예산을 줄이고 치안 강화를 위한 예산을 늘린 것이 특징입니다. LA시가 어제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3% 감소한 128억 달러 수준입니다. 노숙자 지원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 것이 특징인데 길거리 노숙자를 호텔과 모텔로 이주시키는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의 예산에는 1억 8,50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부족한 경찰 인력의 충원을 위해 치안 예산은 늘었습니다. 경찰 예산에는 모두 33억 달러가 배정됐는데 캐런 베스 LA 시장은 오는 2028년까지 9,500명의 경관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LA시의 이번 예산안 책정은 노숙자 지원을 위해 막대한 세금이 할당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부족한 경찰력 해소를 통해 보다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은 6주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과 동시에 열린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는 지난주에 선정한 12명의 배심원단이 모두 참석했고 후안 버천 판사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진술을 들었습니다. 검찰 측은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범죄 계획을 조율했고 회사 서류를 조작해 음모를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토드 블렌치 변호사는 그는 위조 혐의를 받는 어떤 회사 서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민주주의에서 선거에서 이기려는 시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억지로 범죄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는 법정에 입장하기 전 기자들에게 미국의 매우 슬픈 날이라며 이번 재판이 마녀 사냥이자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날 PBS 여론조사에 따르면 1대1 가상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51%의 지지율로 48%에 그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외국 정상급 인사들과 잇따라 회동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만남이 적절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욕을 방문 중인 아소다로 전 일본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에 대비해 관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오늘 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뉴욕 맨해튼 트럼프 타워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고 8일에는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의 전쟁,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미래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 2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보수진영 최대 연례 행사에서는 당초 연설만 하기로 돼 있었던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회동 요청을 보내 만남이 성사됐고 이후 두 사람의 영상이 배포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의료 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보건인적서비스부가 3만여 명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확장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출산과 임신과 관련해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를 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은 개인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의 개인 의료 정보 공개는 금지됩니다. 이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주에 거주하다 다른 주로 이동해 합법적인 시술을 받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낙태 시술자와 보험사 또는 금전적 지원을 한 사람도 관련 정보를 주 당국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인권청의 멜라니 폰테스 레이너는 여성들은 앞으로 의사와의 대화 또는 의료 데이터가 자신들을 추적하는 데 사용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생활권이 침해됐다고 의심될 경우 언제든 앞으로 나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진보 성향 지지층의 표심을 얻으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적 결정으로 보입니다.
앞서 2022년 6월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한 연방 대법원은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로데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습니다. 이후 올해 초까지 전국 21개 주에서 사실상 낙태가 금지됐고 다른 주에서 시술을 받으려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낙태권을 지지하는 연구단체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주 경계를 넘은 여성은 92,100명으로 3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라바마와 텍사스, 오클라호마, 아이다호주는 다른 주에서 낙태 시술을 돕거나 금전적 지원을 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오전 알래스카주 상공에 있던 군용 수송기 한 대가 강에 추락했습니다. 아직까지 탑승객들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주 경찰은 오늘 오전 페어뱅크스 국제공항 남서쪽 15마일 지점에 군용기 한 대가 추락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락한 것으로 확인된 군용 수송기는 2차 세계대전에 사용된 더글러스 DC-4 여객기를 개조한 것으로 프로펠러를 추진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현지 군 당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추락 항공기에는 2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들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항공기 추락과 동시 화염에 휩싸인 것으로 드러나 탑승자의 생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투가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북부에 탱크를 재진입시켰고 하마스의 저항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23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전역에서 몇 주 만에 강력한 수위의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가자 북부에 야포 사격과 탱크를 재진입시켰고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가자 북부를 겨냥한 군사작전은 약 넉 달 만입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통제력을 잃었다고 보고 가자 북부 지역 병력과 장비 등을 대거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은신에 있던 하마스가 전열을 재정비해 이스라엘을 겨냥한 저항을 본격화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 전날 밤엔 이스라엘 남부 스데로트 등을 겨냥한 하마스의 로켓 공격도 이루어졌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자 지구 내 주요 병원에서 300여 구의 집단 매장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주민을 살해한 뒤 안매장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스라엘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란 라이시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자국 영토를 다시 공격할 경우 정권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자국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군은 지난 1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엿새 만에 이란 본토를 겨냥해 재반격했지만 이란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며 깎아내렸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동부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이스라엘 시위가 확산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은 경찰에 체포되고 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하버드대와 예일대를 비롯한 미국 동부 대학가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캠퍼스를 점거하고 며칠째 시위를 이어가면서 대학 캠퍼스가 천막 농성장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경찰 기동대까지 시위 해산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100여 명의 학생이 연행되고 뉴욕대와 예일대에서도 수십 명이 체포되자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부 교수들까지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며 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And allow the student to express themselves. Freedom of speech, academic freedom.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일부 유대인 학생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시위까지 열면서 학내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측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I condemn the anti-Semitic protests. That's why I've set up a program to deal with that. I also condemn those who don't understand what's going on with the Palestinians.
컬럼비아대는 전체 강의를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고 하버드대 등은 정문을 닫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예일대는 체포된 학생이 정학 등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시위 차단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북한이 발사하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국군의 군사시설을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유사시 한국군의 방어체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대한민국 군사시설 등을 향해 쏠 경우 우리 군의 탄도탄 감시 레이더가 가장 먼저 이를 감지합니다. 발사 직후부터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고 미국의 조기 경보 위성도 약 40초 만에 이를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고도 40km 이하에서는 패트리엇과 청궁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잡아낼 수 있고 더 상층에서는 한국형 다층 방어 체계에 따라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로 북한의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 100km 미만 요격용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 2는 2029년에야 생산 목표라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북한이 비무장지대 인근에 대량으로 배치한 장사정포도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데 300여 문이 수도권을 겨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비해 육군 화력여단 등은 GPS 유도 기술로 갱도에 숨어있는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를 파괴할 수 있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조밀한 돔 형태의 방공망으로 북의 포탄을 요격하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는 2029년 전력화가 목표입니다. 핵 미사일 도발을 지속할수록 한국형 삼축 체계 등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비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결국 정보 탐지에서 요격 수행까지 최단 시간에 해내는 게 핵심인데 이를 위해 군 정찰 위성과 다기능 레이더 등 감시 자산의 기술 개발과 함께 한미 동맹의 실시간 탐지 정보 공유 등이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오늘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매출은 213억 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감소했습니다. 테슬라의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팬데믹 여파가 있던 지난 2020년 2분기 이후 4년 만의 일입니다. 1분기 순수익은 11억 2,9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기존 공장과 생산 라인을 활용해 수익성 있는 성장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중적인 전기차 생산을 통해 수익 향상을 꾀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뉴욕주가 새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임대료를 10% 이상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등 세입자 권리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KBTV 방복현 기자입니다. 뉴욕 주의회는 2024년부터 2025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주택 부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는 패키지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 패키지 법안에는 당초 줄리아 살라자르 뉴욕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정당한 사유 없는 퇴거 금지법을 수정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통과된 패키지 법안에 따라 앞으로 집주인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에 5%포인트를 더한 수준 이상 렌트를 올려받을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져 물가 상승률 5% 수준이 10%를 넘어가도 집주인은 렌트를 10%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렌트 인상을 요구했다가 기존 세입자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할 경우 리스 연장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정책은 뉴욕시 5개 보로에 즉시 적용되며 뉴욕주 내 다른 지역은 로컬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회는 2009년 이후 지어진 건물과 고급 주거용 건물, 아파트 유닛이 10개 이하인 경우와 콘도나 코앞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이미 렌트 인상률 제한이 있는 렌트 안정화 아파트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더시티는 30만에서 40만 채 아파트가 새 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어떤 아파트가 적용 대상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에서는 이 법이 적용되는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이 쉽지 않고 법을 어길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을 고소해야만 한다는 점도 법의 허점으로 지적됐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의류 브랜드 익스프레스가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전국에 있는 매장들은 순차적으로 정리될 예정입니다. 오하이오주에 본사를 둔 의류 브랜드 익스프레스가 어제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스프레스는 국내 584개 매장 중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16곳을 포함 모두 100곳을 우선적으로 폐점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재고 정리 차원의 세일에 돌입한 익스프레스는 온라인 패션 업체들과의 경쟁에 따른 수요 감소로 수년간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스프레스는 회생을 위해 거래 관계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3,500만 달러의 자금 조달 약속을 받았지만 법원이 이를 승인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주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또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태평양 저기압이 상륙하면서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또다시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안개를 동반한 이번 비는 내일 밤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한 차례 내린 뒤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또 한 차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기온은 평년보다 10도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립기상청은 주말인 토요일부터 다시 맑은 날씨로 전환될 것이며 다음 주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